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장 반찬 가게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엄마를 알았습니다. 성실하고 반찬 맛도 좋은 가게 주인이라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인심도 좋아서 가끔 반찬을 덤으로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무슨 생각을 하며 가게 문을 여는지,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가을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도 짐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책들도, 옷장 안에 있던 옷들도,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모두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편지도 없이 그저 깨끗하게 정리된 방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떠난 건 아니겠지. 어디 친구 집에라도 간 거겠지. 곧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화번호 자체가 사용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27살 성인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흔적도 없고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짐도 스스로 챙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아마 본인 의지로 나간 것 같다고, 가출이 아니라 독립으로 보인다고. 엄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효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엄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장 일을 도왔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엄마를 깨우고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딸의 몫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지 못해도, 연애를 하지 못해도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딸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딸의 단짝 친구는 엄마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물어보자 그 친구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는 딸이 다니던 회사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사표를 내고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사표를 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딸 명의의 통장은 모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찾아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엄마가 찾을 수 없도록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엄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혹시 딸이 돌아올까봐
집도 가게도 그대로 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시 딸이 연락할까봐 딸의 방도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딸이 쓰던 책상, 딸이 입던 옷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딸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방에 딸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 이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고 책도 읽었는데 시장 사람들은 엄마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상인회장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잊고 살아보시라고. 딸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키웠는데,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 소식이 없냐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날 밤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엄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을까? 엄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엄마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아빠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렇다. 아빠 기일이었다. 그날은 항상 술을 마셨다. 혼자서 소주 한 병씩 마시며 아빠를 그리워했다. 혹시 그때 술에 취해서 무슨 말을 한 걸까? 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딸을 찾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혹시 시장에 오지 않을까? 혹시 집 앞을 지나가지 않을까?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딸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회장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딸 방을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하지만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딸이 돌아왔을 때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딸의 방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상인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시장 일을 하며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혹시 찾아올까봐.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딸이 떠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누군가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엄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딸일까?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딸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버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엄마를 못 본 척하는 것처럼 엄마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냐고,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냐고.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라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엄마의 딸이 아니에요. 엄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잊어버리라니? 20년을 기다렸는데, 매일 밤 딸을 그리워했는데,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그날 밤 일을 기억 못 하시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딸은 마침 온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으려는 듯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몰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정말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발 말해다오. 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기억 못 하시는군요. 아니면 기억하기 싫으신 건가요? 편하게 잊어버리신 건가요? 엄마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20년 전 그날 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술을 드셨어요. 아빠 기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술을 마셨다. 아빠 기일이었으니까.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제가 늦게까지 일어나 있어서 엄마 방으로 갔어요.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서 엄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빠를 죽였다고. 엄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빠를 괴롭혀서 아빠가 병에 걸렸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새엄마랑 싸워서 아빠를 힘들게 했다고. 내가 착하게 굴었으면 아빠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했을 거라고. 엄마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술에 취해서?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딸만 없었으면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젊은 나이에 혼자 딸을 키우느라 고생만 했다고. 이제라도 딸이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딸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엄마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술을 마시긴 했습니다. 아빠 기일마다 혼자 소주 한 병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런 말을
아빠를 죽였다고? 딸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엄마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엄마를 떠나기로, 엄마 인생에서 사라지기로, 그래야 엄마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를 짐으로 생각하시는데 계속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엄마 눈치 보지 않고 엄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딸은 짐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술에 취해서? 딸은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시골 요양원에서 일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도망치고 싶어서 간 곳이었어요. 엄마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하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한테 가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식들과의 이야기를.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하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한테 못되게 군 걸 후회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떤 건지. 딸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빠를 잃고 혼자 저를 키우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술 때문에 기억도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그날 밤 엄마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는 저를 짐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딸은 엄마의 전부였다고. 딸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아빠가 떠나고 힘들었지만 딸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고.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2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명절에도 혼자였고 생일에도 혼자였어요. 아플 때도 혼자였고 힘들 때도 혼자였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도 참았어요. 버스가 딸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두 사람은 길가에 섰습니다. 주위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저는 제 삶이 있어요. 엄마도 엄마 삶을 사세요. 엄마는 물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냐고. 20년을 기다렸다고. 제발 다시 만나자고.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딸은 한참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고. 엄마를 미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엄마가 술에 취해 한 말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이 있고 엄마도 엄마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딸은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자주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봐요. 지금 당장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딸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딸은 멀어져 갔습니다.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딸이 20년 동안 일한 곳, 엄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골에서 도시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엄마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딸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엄마는 많이 우셨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나는 슬픔보다 죄책감이 더 컸다. 내가 아빠를 힘들게 했나? 새엄마와 자꾸 부딪혀서 엄마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재혼한 후 새엄마와의 갈등. 새엄마는 겉으로는 착했지만 엄마와 아빠가 없을 때는 딸을 괴롭혔습니다. 딸은 참았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새엄마를 사랑했고 새로운 가정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결국 아빠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이 아빠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결국 병에 걸렸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자기가 참지 못하고 새엄마와 싸웠더라면 아빠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가 착하게 굴었더라면 아빠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구나.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딸이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딸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엄마도 내가 아빠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가끔 나를 보시는 눈빛이 이상할 때가 있다. 혹시 나를 원망하시는 건 아닐까? 일기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날 밤 쓴 것. 오늘 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빠를 죽였다고. 이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엄마가 불행한 거예요. 제가 없으면 엄마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떠나기로 했어요. 엄마 인생에서 사라지기로. 그래야 엄마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헤어져요. 엄마가 저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엄마 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살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딸은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술에 취해 한 말이 그 생각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엄마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아빠 기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신없이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말을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사과하기로,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딸을 이해하고 딸의 상처를 인정하기로. 며칠 후 엄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이 준 종이에 적힌 번호. 딸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급한 일이 있냐고. 엄마는 말했습니다. 딸의 일기를 읽었다고,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딸은 침묵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죽인 게 아니야. 새엄마와의 갈등도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어. 아빠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야.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그날 밤 엄마가 한 말은 정말 잘못된 거였어. 술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 술에 취했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 엄마가 너를 짐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너 없이 20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너를 찾았어.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냥 떠나서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 20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순 없잖아. 조금씩 가까워지자. 천천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천천히 해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엄마도 노력해주세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짧은 전화 통화, 어떻게 지내냐고, 잘 먹고 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서먹하지만 따뜻한 대화.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더 긴 전화 통화, 요양원 이야기도 하고, 시장 이야기도 했습니다. 딸이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에 한 달에 한 번 짧게 들러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손님들은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엄마의 딸이 나타났으니까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돌아온 거냐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엄마와 딸은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으니까요. 솔직하게 대화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서로 용서하는 법을,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어떤 할머니는 자식과 10년 넘게 연락 안 하다가 화해했대요. 그때 너무 행복하셨대요. 어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화해하고 편안히 가셨대요. 저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엄마와의 관계를 이대로 평생 헤어져 살 수는 없다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배웠어. 너 없이 20년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 내가 없는 저녁은 너무 외로웠어. 반찬 가게도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20년 동안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오해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딸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혼자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움을 버리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 엄마와 딸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기로,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특히 술을 마셨을 때는 말 조심하기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서로를 존중하기로. 2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모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엄마와 딸, 술에 취해 한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와 이해로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이고 용서란 무엇이며 소통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